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3주차 온라인 수업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로테이션에 대한 거를 다운로드 받고 일단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OV 파일이어가지고요. 제가 뭐 팝플레이어나 아니면 퀵타임 플레이어로 볼게요. MOV 같은 경우는 로드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자, MOV 파일 지금 보니까 회전이 있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에서 네 가지 회전이 있어요. 자, 요걸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 키고 지금 여기 있는 제가 길이가 제가 10초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보면은 과거에 사이즈라 가지고 710480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의 사이즈로 해볼게요. 자, 새로운 컴포지션 클릭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10초로 활용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늘 하고 있는 HD TV 1920에 1080 풀 HD 사이즈로 해서 배경은 블랙으로 해주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제가 이제 글자 하나를 적어줄 건데 뭐를 해줄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도 되고 일단 저는 지금 뭐 회전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가 로테이트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좀 글자의 크기는 일단 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폰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로테이션이라고 글자를 수정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크기를 200으로 했고 여러분들은 크기는 자유롭게 해주는데 한 페이지 안에 잘 보이도록 해주고요. 조금만 줄일까요? 15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글자를 이 화일의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얼라인이란 부분에 이 개체를 선택해서 가로로 중심, 세로로 중심으로 해서 맞춰 볼게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원래 애프터 이펙트는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 파일의 속성을 먼저 들어가서 볼 건데, 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글자 앞에 여기 있는 삼각형 모양의 얘는 지금 접혀진 거고요. 자,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면 삼각형이 있는 부분을 펼쳐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기본 속성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양줄 같은 경우는 모양에 대한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변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형은요, 펼쳐서 보면 동일하게 기준점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크기, 활용을 제일 많이 해주는 크기.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애프터 이펙트에 단축키만 정리해 놓은 게 175번에 키보드 단축키로 들어가면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이제 기준점 A 빼고는 위치에 대한 거는 P, 크기에 대한 거는 S, 그다음 회전에 대한 거는 R, 투명도에 대한 거는 O가 아니고 T라고 했었어요. O는 이제 레이어의 끝 위치로 갈 때 이제 O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 트랜스페런트의 T로 해서 오페시티 투명도는 T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기준점은 이제 A, 위치는 P, 비율은 S, 회전은 R, 투명도는 T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음, 회전에 대한 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에 대한 거 너무 많으니까 회전은 로테이트 R로 해줄게요. 그래서 R 눌러서 회전만 볼 거고요. 자, 회전을, 자, 맨 처음에는 뭘 해줄 거냐면은, 맨 처음에는
회전의 중심값이 자, 글자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점은 글자가 있으면 왼쪽 하단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데 빠르게 돌고 있죠. 빠르게 돌고 있는 거는 모션 블러를 활용을 해서 약간 잔상 효과가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회전의 값은 앞에는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바퀴의 횟수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각도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이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지금 내가 들어가는 각도만큼 돌고 있죠. 근데 이 각도가 한 바퀴 돌아서 360이 되잖아요. 360이 한 바퀴이겠죠. 180은 반 바퀴일 거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60이 됐어요. 그럼 360, 지금 359인데 이 360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숫자가 1이 붙어요. 그러니까 360은 한 번의 회전이란 얘기예요. 자, 컨트롤 Z 해볼게요. 돌려서 0으로 해볼게요. 0. 자, 이제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숫자 2를 눌렀어요. 1. 2를 눌러주면요. 얘가 한 바퀴 돌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얘는 이미 한 바퀴 돌고 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0으로 한번 해보고요. 제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항상 앞에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회전이라는 값 앞에 시계추 모양의 이제 시간 변경 가능 초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키 프레임이라고 해서 키를 넣어줄 수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판알처럼 마름모 형태의 키가 형성이 되고요. 일단 제가 형성한 키, 이 처음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차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2초로 가서 2초에다가 몇 바퀴를 돌릴 거냐면은 아까 보면 되게 빠르게 막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초 사이에 한 5바퀴 정도? 그럼 365, 요게 한 바퀴니까 5번을 2초 사이에 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다가 5라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FTP는 오토 키프레임 방식으로 내가 앞과 다른 시간에 앞에는 0이었는데 2초에다가 내가 다른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돼요. 자, 여기 2초에다가 5란 숫자를 놓고 다른 데 클릭을 하면은 알아서 키가 생성이 되는데 이 사이에는 0부터 5라는 값 들어간 만큼의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돼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0이었었고요. 2초가 될 때까지 5라는 숫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360도로 5번이라는 회전의 개수가 들어가 있어서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나는 지금 보니까 얘가 되게 빠르거든요. 앞에 보니까 되게 빨리 돌고 있어요. 그래서 2초에다가 이 값을 제가 10이라고 수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5로 했던 것보다 10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2배 더 빠르게 글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수정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키프레임 간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가 있으면 레이어에 키가 없으면요. 앞으로 갈 때는 5, 레이어의 끝에는 앞에는 앞으로 갈 때는 I, 뒤로 갈 때는 O예요. 자, 요거를 볼게요. 이제 키가 있어요. 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전 키프레임으로 갈 때는 J를 눌러주고 다음 키프레임으로 갈 때는 K를 눌러줘요. 자,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만든 이 글자의 레이어는요. 맨 처음은 0초이고 끝은 10초예요. 그런데 키가 지금 있죠. 자, 이전 키프레임은 J, 다음 키프레임은 K예요. 자, 나는 여기 지금 다음 키프레임의 값을 아까는 5였지만 제가 10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10. 자, 수정을 했더니 아까는 5였지만 제가 10으로 했더니 돌아가는 횟수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면 저는 요만큼, 그럼 다음 키프레임이 K니까 요만큼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뒤에는 이제 필요가 없어서 여기 잘라줄 거예요. 잘라줄 건데 이걸 자르기 위해서
레이어를 분할할 수도 있지만요. 이 키프레임을, 여기 있는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잘라주고 싶다. 그럴 때 활용한 단축키가 Alt 키를 누르면서 엔터 위에 보면은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그럼 Alt 누르면서 엔터 위에 오른쪽 요 대괄호 모양을 눌러주면요. 뒤에가 잘려지게 돼요. 그럼 나는 요만큼만. 스페이스바 위에 B하고 N이 있으면 N 눌러서 요만큼만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 했더니 지금 되게 빠르게 막 돌고 있죠.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만큼 돌고 있는데요. 난 여기다가 이렇게 되게 빠른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런 모션 블러가 효과적이라서 동작 흐림에 체크를 해주고 해당되는 레이어에도 동작 흐림에 체크를 해줘요. 그럼 이런 잔상이 보여지고요. 제가 스페이스바나 0 눌러서 테스트 했더니 지금 되게 빠르게 돌고 있네요. 오로 수정할게요. 여기 지금 얘는 지금 중간에는 얘가 돌고 있는 숫자가 보여지니까 내가 5 수정해주고 싶으면요. K 눌러서 지금 끝에 들어간 부분에다가 숫자 5 눌러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얘는 5바퀴 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회전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영상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앞에 있는 기준점이 왼쪽 하단 부분을 기준으로 돌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잠깐 멈췄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등장한 회전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자,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이어 복사는 편집에 보면 레이어 복사는 컨트롤 D라고 해가지고 복제하는 레이어. 자, 눌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키프레임을 보려면은 알파벳 U 눌러서 보면은 키가 들어 있고요. 저는 지금 얘가 진행하는 거를요. 이렇게 이동해서 저는 2초씩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10초 안에 회전하는 글자가 4개이면은 2초, 2초, 2초. 8초는 얘가 진행되고 있고요. 0.5초는 중간에 쉬는 구간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작업 영역을 이만큼 돌려주고 자, 요 그대로 복사를 한 거고 위치만 시간만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돌고 있고 똑같은 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돌고 있죠. 근데 영상에서 보면은 두 번째 돌고 있는 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이어에 앞으로 가는 거는 레이어의 처음은 I를 누를 수도 있지만 J 눌러주면은 바로 이전 키프레임이에요. 자, 이 레이어의 맨 처음에 중심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점의 이동은 상단 부분에 보면 툴박스의 가운데 보면 뒤로 펜이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 마름모 안에 사각형 안에 마름모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은요. 눌러주면은 내가 중심점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심점을 이 화일의 가운데 부분에 배치를 했더니 얘를 중심으로 지금 5바퀴 돌고 있죠. 그러면 이 중간의 값을 보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0 눌러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테스트 해보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자, 2개는 해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회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폰트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좀 더 얇고 글자가 큰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폰트와 컬러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입체로 돌고 있죠. 지금까지는 평면적인 X축과 Y축이 있으면 평면적인 좌표로 돌고 있고 얘는 중심 돌고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깊이축을 가지고 X축과 Y축에서 X축, Y축, Y축에 대한 회전으로 돌고 있는 거죠. Y축에 대한 회전, X축과 Y축이면 Y축에 대한 회전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는요. 그리고 얘가 돌고 있는 축의 중심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거를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레이어. 그리고 툴은 제가 어떤 다른 거를 선택을 막 했어요. 그럼 웬만하면은 다시 맨 처음에 선택 도구로 선택해 주는 게 막 다른 게 막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이 레이어를 그대로 복제. 복제는 더플리케이트니까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요. 또 0.5초 간격으로 해서 한 5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자, 이번에는 똑같이, R 눌러서 회전을 보긴 할 건데, 이번에 이 화일은 입체로 돌고 있어요, 입체. X축과 Y축에서 Y축을 회전을 돌고 있어서, 어, 여기부터는 제가 3D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된 레이어에, 여기 지금 이제 모드를 보면, 아까 제가 동작 흐림을 켜놨고, 이 옆에 보면은 직육면체 모양의 3D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레이어를 체크를 했을 때 레이어가 3D로 전환이 되면서요. 3D 레이어로 전환했더니 그냥 회전에서도 어, 그냥 2D로 되어 있을 때는 기본 R만 나오지만 3D로 변환을 했더니 축이 나와요, 축. Z축, Y축, X축.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없애볼게요. 제가 0에서 5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키가 없어져요. 그럼 다시 이 글자는 그냥 초기화가 된 거예요. 아무 효과가 안 들어간 걸로. 자, 저는 X축과 Y축에서 Y축 회전을 돌리고 싶어서 자, 이 레이어의 맨 처음 여기다가 Y에다가 키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Y축만 볼게요. 복잡하니까 알파벳 U 눌러서 Y축만 본다라고 하면 나는 얘를 이 레이어의 끝은 알파벳 O 눌러서 레이어의 끝에 갔어요. 아니면 키가 없기 때문에 레이어의 끝은요. 여기 지금 보면은 레이어의 끝 위치로 가는 거는 O를 눌러줘요. 자, O 눌러서 뭐 할 거냐면은 똑같이 숫자 5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션 블러 체크된 거는 앞에 있는 모션 블러 체크된 걸 계속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블러가 들어가 있고 3D 체크를 해서 X축과 Y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Y축으로 5번이나 숫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랬더니 중심축이 여기 가운데 있죠. 그리고 Y축 회전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일은 Y축으로 5번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진행이 됐으면요. 마지막 거 볼게요. 자, 마지막은 이번에는 X축과 Y축이 있으면 Y축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X축과 Y축.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요 동일하게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D 체크가 돼 있는 걸로. 그러면 컨트롤 D 그리고 제가 한 0.5초 기준으로 해서 볼 거고 요 키가 있는 것만 보려면은 알파벳 U 눌러서 봤더니 얘는 지금 X축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럼 요거 키를 삭제를 할게요.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초기화가 됐고요. 여기 지금 각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초기화해서 0으로 바꿔줄게요. 얘도 0. 이거 귀찮으면요. 컨트롤 Z. 맨 처음으로 갈까요? 맨 처음. 맨 처음은 I 눌러도 되고 J 눌러도 되고. 근데 여기 있는 값으로 봐서 여기 키를 다 없애고 싶으면요.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누를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시계추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키가 다 없어지고 얘는 0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회전을 하긴 할 건데 먼저 R 눌러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X축으로만 해주고 싶어서 X축에다가 먼저 키를 걸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이어의 끝은 알파벳 O 눌러서 레이어 끝으로 갔고요. 여기다가 다시 X축의 값을 5라는 숫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랬더니 X축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심은 아까 잡았던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블러가 들어가 있는 값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그리고 잠깐 나머지 있는
0.5초는 빈 블랙으로 남아 있어요. 이건 역시 복잡하니까 나는 이게 레이어가 많이 보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키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겠다라고 할 때는요, 알파벳 U 눌러서 키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개의 파일은 맨 처음에 글자를 만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기본적인 회전, 두 번째 것은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시간차를 두고 두는데 중심점만 가운데로 배치를 했어요. 자, 중심점이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0.5초 사이 띄워놓고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3D로 체크를 해주고 축을 Y축으로 잡아서 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초기화시켜서 초기화하는 거는 이 레이어의 앞에 I 눌러서 키를 눌렀더니 원래 들어있던 키가 다 사라지고요. 초기화된 상태에서 저는 3D에서 R, 그 회전에서 나는 X축만 0에서 5라는 값을 줘서 지금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은 제가 빠르게 진행해서 내가 이제 요거 보면서 진행한 사람들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녹화 영상 보내주면 2시간 끝나고 나서 실습할 때 그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눌러주고요. 오늘 작업한 거는 3번이라고 해줄게요. 03번 저장해주고 여러분들은 뭘로 작업해 주냐면은 저는 뭐 로테이션이라고 작업했지만 여러분 영문 이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 이름 뭐 성펌에 적어줘도 되고 글자가 너무 길면은 이름만 해도 돼요. 그리고 폰트 자유롭게 골라주고 컬러도 자유롭게 골라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요. 2초씩 진행을 하고 잠깐 0.5초 멈추고 2초씩 진행해서 10초 안에 4개의 회전이 들어있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서 변형, 변형 안에 회전, 크기, 투명도, 위치 이런 거에서 지금 회전에 대한 4가지를 작업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 제가 여기 컴포지션에서 바로 미디어 인코더 대결에 추가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저장이 바로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렌더링 대결에 추가해서 바탕화면으로 제가 이거 뭐 아무거나 일단 음, 오늘 03번이라고 했죠? 03이라고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버전이 그 CS6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H264가 있어요. 근데 버전마다 내보내는 게 달라서 저는 퀵타임으로 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골라주고 그리고 일단은 렌더링을 해서 용량이 크니까 그거 미디어 인코더에 MP4로 변환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작성을 해서 4가지 회전 실습을 꼭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확인은 제가 중간과제 제출할 때 넣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시간 되면은 지금 제가 미디어 인코더가 2025니까 애프터 이펙트도 2025로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저는 지금 미디어 인코더 버전이 달라가지고 바로 안 돼서 자 미디어 인코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은 오늘 본 영상을 잘 보고 기본적인 키, 그다음에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박찬송, 장한별 들어왔나요, 지금? 네, 음. 아까 추수 체크 한 학생들이죠? 네. 장한별 학생, 몇 시에 접속한 건가요, 장한별 학생?
자, 지금 제가 내보낸 이게 용량이 크니까 41메가니까 이거를 MP4로 변환을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자, 보내서 H264 전 중간 비트로 해서 일단 바탕화면에 MP4 파일로 렌더링 해볼게요. 용량을 좀 최대한 줄여야 돼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받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이제 개인 시간 주면은 그때 실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한 것도 만약에 좀 빠르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 카페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 영상이 3주차 기본 움직임에 있어요. 이 두 개. 이 두 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영상 안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냈는데 렌더링 된 거 확인해 볼게요. 용량이 3.46메가니까 이 정도면 과제로 제출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화질을 비교해 보면 네, 뭐 뭐 특별히 지금은 이펙트를 크게 준 게 없으니까 글자가 제가 씬으로 한 것 같은데 되게 두껍네.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파일은 여러분 잘라내기 해서 여러분 폴더 안에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삭제할게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요거 지금 MP4로 변환한 것도 용량 보면은 별로 안 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저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 이름, 그다음에 학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31일 날 제출하는 거에 대한 양식이니까 그때 설명을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영상은 일단 이 샘플은 요 다 한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예제를 다운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요거 지금 바로 진행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회전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작업을 해주고 컬러나 폰트는 자유롭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공유는 잠깐 녹화는 중지하고